얼마 전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그냥 입 다물고 삽니다. 말해봤자 상처만 받아요. 말할 때마다 돌아오는 건 무시였습니다. 진심을 꺼냈는데 흘려들었습니다. 조언을 했는데 잔소리 취급당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닫았어요. 차라리 삼키는 게 덜 아팠어요. 그런데 이건 나약해진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는 선택이에요. 같은 나이인데도 유독 말이 없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여전히 할 말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는 성격이 아니에요. 받아온 상처의 깊이입니다. 말수가 줄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랜 친구 모임에서 한마디 했어요. 요즘 몸이 안 좋다고, 걱정된다고. 근데 돌아온 반응이 뭔지 아세요? 에이, 그 나이면 다 그래, 그게 끝이에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웃어 넘겼는데 집에 오니까 서운하더라고요. 내가 뭐 대단한 위로를 바란 것도 아닌데. 존 가트만의 연구가 있어요. 상대의 말을 무시하거나 흘려들으면 그 관계는 빠르게 멀어진대요. 이유는 단순해요. 무시당하면 뇌가 물리적 고통과 똑같이 반응해요. 진짜 맞은 것처럼 아파요. 그래서 한두 번은 참아요. 그런데 계속 쌓이면 뇌가 판단해요. 이 사람한테 말하면 아프다. 그러면 자동으로 입을 닫게 돼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입을 닫은 건 말할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할 때마다 아팠기 때문이에요. 흘려듣는 눈빛, 건성으로 던지는 대답, 에이, 다 그래 하는 말.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입이 굳어버린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상처를 주는 사람은 금방 잊는다.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은 평생 기억한다. 상대는 기억도 못해요. 그냥 툭 던진 말인데 받는 사람은 며칠을 알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진심으로 한 말인데 왜 잔소리 취급당할까요? 걱정해서 한 말인데 왜 꼰대 소리를 들을까요? 그 이유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릴게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후배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해줬어요. 이건 조심해라, 저건 확인해라.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말이 뭐였냐면요. 형, 요즘 세상이 달라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 내가 꼰대구나 싶더라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조언을 들려줬어요. 같은 내용인데 말하는 사람 나이만 바꿨어요. 결과가 어땠냐면요. 40대가 한 말은 좋은 조언으로 들렸대요. 60대가 한 말은 잔소리로 들렸대요. 똑같은 말인데요. 나이만 다른데 반응이 달랐어요. 연구자들이 이유를 분석했어요.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의 조언을 과거에 갇힌 사람의 말로 인식한대요. 그래서 내용보다 먼저 저 사람 옛날 사람이니까라는 필터가 작동하는 거예요. 억울하죠. 같은 말인데 젊은 사람이 하면 경험담이고 우리가 하면 꼰대짓이에요. 진심으로 걱정해서 한 말인데 요즘 세상 몰라서 그래로 정리돼요. 그러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말해봤자 꼰대 취급. 안 하면 무관심한 사람 취급. 어느 쪽이든 상처예요.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르치려 들지 마라. 사람들은 배우고 싶을 때만 배운다. 2000년 전에도 같은 고민이 있었나 봐요. 아무리 좋은 말도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겐 소음이에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는 뭘 어쩌라는 거야?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야? 참으면 답답하고 말하면 상처받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어요. 힘들 때 서로 의지했던 사이예요. 근데 얼마 전 모임에서 제 흉을 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말 들으면 안 아파요. 근데 그 친구한테 들으니까 며칠을 못 잤어요. UCLA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상황을 보여줬어요. 하나는 낯선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상황. 하나는 친한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상황. 뇌 반응을 측정했어요. 결과가 어땠냐면요. 낯선 사람에게 무시당했을 때보다 친한 사람에게 무시당했을 때 뇌의 고통 반응이 3배 더 강했대요. 이유는 간단해요. 가까운 사람에게는 기대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나를 알아줄 거야. 이 사람은 다르겠지. 그 기대가 무너지면 배신감이 더해져서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 무례하면 저 사람 원래 저런가 보다 하고 넘겨요. 근데 오래 알던 사람이 그러면 나한테 왜 저래? 하고 곱씹게 돼요. 믿었던 만큼 아프고 가까웠던 만큼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받을 거리를 줄이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워지면 따뜻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찔려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거리를 두면 안 찔릴까요? 멀어지면 안 아플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거리를 둬도 마음 한편이 허전해요. 그 허전함은 또 다른 종류의 아픔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입은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밥 먹는 거, 말하는 거. 근데 나이 들수록 느껴요. 밥 먹는 건 배가 부르고 말하는 건 마음이 허해요. 그래서 결론 내렸어요. 입은 밥 먹는데 쓰자. 농담 같죠? 근데 진심이에요. 핀란드에서 1만 명을 30년간 추적했대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말을 아끼는 사람. 누가 더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까요? 결과가 의외였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더 높았대요. 왜냐면요. 말을 많이 할수록 갈등이 늘어요. 갈등이 늘면 상처가 늘어요. 상처가 늘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반대로 말을 아끼는 사람은요. 갈등이 적고 상처도 적고 마음이 편했대요. 연구자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에너지 관리다. 우리가 삼키는 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해봤자 손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는 몰랐어요. 참으면 병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말하면 병 된다는 것도요. 그래서 삼키는 거예요. 현명해진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어떤 말은 해봤자 전달이 안 돼요. 어떤 마음은 말로 담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입을 닫는 거예요. 그런데요. 삼키는 게 편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완전히 편하진 않아요. 이러다 진짜 혼자 되는 거 아니야? 나 점점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그 불안 저만 느끼는 게 아니었어요. 얼마 전 한 분을 만났어요. 70대 초반이신데 말수가 정말 적으셨어요. 모임에서도 조용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선생님은 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분이 웃으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말 안 하면 바보 취급받을까봐 말했어요. 지금은 말해서 바보 되는 게 더 무서워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20대부터 80대까지 추적 조사를 했대요. 감정 조절 능력이 나이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요. 결과가 흥미로웠어요. 20대는 감정이 터지면 바로 말해요. 참는 게 어려워요. 근데 60대 이후는 달랐대요. 감정이 올라와도
일단 멈춰요. 이 말을 해야 하나? 먼저 생각해요. 연구자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건 억압이 아니라 선택이다. 나이가 들수록 뇌가 효율적으로 바뀐 것이다. 입을 닫는 건 기운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의 결과를 아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경험으로 배운 거예요. 젊을 때는 일단 말하고 후회했어요. 지금은 말하기 전에 알아요. 그게 노화가 아니에요. 진화예요. 우리에게는 귀가 둘, 입이 하나다. 그만큼 덜 말하고 더 들으라는 뜻이다. 입을 닫는 사람은요.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할 말을 고르는 거예요. 이걸 알아도 마음 한편이 허전해요. 그래, 내가 현명해진 거야.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자꾸 쓸쓸해요. 그 쓸쓸함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들은 말 중에 지금까지 기억나는 말이 몇 개나 될까요? 아마 손에 꼽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상처로 남은 말은요? 훨씬 많을 거예요. 좋은 말은 흘러가고 아픈 말은 박혀요. 말이 그래요.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심리학에서 부정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좋은 경험보다 나쁜 경험을 5배 더 강하게 기억한대요. 칭찬 10번 들어도 비난 한 번이 더 오래 남아요. 그래서 말을 아끼는 사람은요. 이걸 아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5배로 박힐 수 있다는 걸요. 그러니까요. 말을 아끼는 건 소심한 게 아니에요. 책임감이에요. 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갈지 그 무게를 아는 거예요. 젊을 때는 몰랐어요. 말은 그냥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말은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요. 그걸 알면 함부로 못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침묵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말은 오해를 낳고 오해는 상처를 낳아요. 근데 침묵은요. 아무것도 낳지 않아요. 그래서 안전해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말수가 줄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입을 닫았다고 나약해진 거 아니에요. 당신은 상처받았고 그래서 스스로를 지킨 거예요.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당신의 침묵은요. 포기가 아니에요. 상처 위에 쌓인 지혜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도 기분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